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불씨를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당신의 소중한 공유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하기 싫을 겁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을 먼저 느낍니다. 힘든 일이니까요. 그것이 새벽을 가르는 운동일 수도, 막막하게만 느껴지는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일 수도, 혹은 당장 해야 할 산더미 같은 설거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하고 싶지 않다는 강렬한 저항감에 부딪힙니다. 새벽 4시 혹은 5시에 알람이 울리면 당신의 머릿속은 아니야라고 소리칩니다. 조금만 덜하고 속삭이죠.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단호하게 말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야 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감수해야 할 고통의 총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인 아픔이 아닙니다. 진정한 고통은 정신적인 것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과연 몇 번이나 더 반복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신적 싸움입니다. 장담하건대 당신의 여정에는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만 하는 순간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아주 유능한 변호사가 한 명씩 살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의 전문 분야는 바로 나약함을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는 온갖 합리화와 정당화, 그리고 그럴듯한 변명들을 늘어놓으며 당신의 나약함이 무죄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 변호사는 정말 유능합니다. 수십 년간 당신의 머릿속에서 당신의 약점만을 파고들며 변론을 준비해왔기 때문이죠. 그는 당신보다 당신을 더 잘 알고 당신이 어떤 말에 흔들리는지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당신이 논쟁으로 그를 이길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강인함을 원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강인함을 편안하고 안락한 환경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은 절대로 안락한 소파 위에서 강인함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강인함은 오직 당신이 감당하기 힘든 불편함 속에서만 싹틉니다. 마치 헤엄칠 줄도 모르는데 깊은 물에 던져진 것 같은 막막함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칠 때 비로소 발견되는 것이 강인함입니다. 삶이라는 망망대해에서 익사 직전의 상태에 놓였을 때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이대로 가라앉을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배영이라도 개헤엄이라도 쳐볼 것인가. 기억하십시오. 가치 있는 결과물은 결코 쉽게 얻어지지 않습니다. 노력 없이 얻은 것은 그만큼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법칙입니다. 저 역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힘이 듭니다. 온몸이 쑤시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하지만 불평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게 인생이지라고 받아들입니다. 하기 싫은 날도 있지만 결국 나는 해낼 것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수년간 그렇게 살아오면서 몸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냥 시작하라고. 당신이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 일들,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라고 확신하는 그 일들을 그냥 시작하라고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이 아프고 다리가 저리고 온몸이 고통을 호소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달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달리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정말로 운동화 끈을 묶을 수조차 없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 당신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립니다. 제 몸이 더 이상은 무리하라고 말하는 그날까지 제가 만들어온 의지력은 매일 저를 달리게 할 것입니다. 항상 행동을 취하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만한 위대한 승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실패를 겪었을 때, 좋아, 계획대로 되진 않았지만 다시 장비를 챙겨서 다음 임무에 나서자라고 말하며 다시 일어서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작은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리면서 성장합니다. 그렇게 꾸준히 벽돌을 쌓다 보면 어느새 다른 사람들은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견고한 성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제가 신을 바라보는 나이에 망가진 무릎과 성취하는 몸으로도 여전히 달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제 몸은 아직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따라서 저는 합니다. 멈추는 순간 의지력은 사라집니다. 이 원칙은 개인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원하던 직장을 얻지 못했거나 승진에서 누락되었을 때 당신은 집에 돌아와 좌절감에 빠져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을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합니다.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좋아, 내가 왜 승진하지 못했을까? 아, 이 자격증이 없었구나. 이 단계를 통과하지 못했구나. 그럼 다음번엔 반드시 승진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 이 관문을 통과할 방법을 알아보자. 그리고 즉시 행동에 옮기는 것입니다. 행동은 우리 삶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명약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의 모습에 만족할지도 모릅니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의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무기력하게 일어나 건강하지 못한 몸 때문에 스스로를 돌보는 것조차 버거운 삶에 만족한다면 제가 더 이상 해줄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게으르고 나태해지는 순간 당신의 의지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도 그 누구도 당신에게 규율을 심어줄 수 없습니다. 규율은 오직 당신 자신에게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규율입니다. 당신의 내면에 아주 작은 불씨 하나라도 남아있지 않다면 저 역시 그 불을 지펴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전하고 싶은 삶의 냉혹한 진실입니다. 수많은 동기부여 영상을 보고 자기계발서를 읽고 비싼 세미나에 돈을 쏟아부어도 아무런 결과가 없다면 당신은 위아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내면의 불씨를 스스로 지피지 않는 한 그 어떤 것도 당신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느끼며 불안해하는 이들에게 조언을 하자면 답은 간단합니다. 근력 운동을 하고 달리기를 하고 몸을 스트레칭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술을 끊으세요. 너무나 명쾌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됩니다. 노력하지 않는 모든 하루는 당신을 퇴보시킬 뿐입니다. 23살 때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깊이 탐색하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간절히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안주합니다. 몸무게가 150kg에서 200kg, 250kg로 늘어나는 것을 방치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정으로 변화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기부여는 왔다가 사라지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이 있든 없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규율은 그보다 무한히 더 중요합니다. 당신의 기분이 어떻든 상관없이 일어나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규율입니다.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이 동기부여가 될 때만 무언가를 한다면 당신의 성공은 그저 운에 맡겨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규율을 따른다면 당신은 감정과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해낼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과거에 제가 체중을 감량할 때 처음 몇 주간은 오히려 체중이 늘었습니다. 계속해서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실패하는 법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구렁텅이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목표가 너무나도 원대했기에 좌절하며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큰 목표와 꿈이 있다면 그 과정에서 실패는 필연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후 얼마나 빨리 다시 일어나느냐입니다. 당신은 스스로 그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이 말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변화를 기대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어제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당신의 몸이 더 좋아지고 돈을 더 많이 벌고 관계가 개선되기를 바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변하고 싶다면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을 바꾸고 일어나는 시간을 바꾸고 침대에서 나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을 바꾸십시오. 당신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바꾸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세요. 3시간짜리 하체 운동처럼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아주 사소한 것들에 매일 패배합니다. 알람 시계에 패배하고 푹신한 베개에 패배하고 달콤한 도넛 하나에 의지가 꺾입니다. 당신의 의지가 고작 도넛 하나에 무너진다면 어떻게 더 큰 역경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감정이나 동기부여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언가가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규율입니다. 저는 제 안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야만 했습니다. 어떤 고통이나 고난, 비난에도 맞설 수 있는 강인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발명해야 했습니다. 저는 고통을 통해 스스로를 한계까지 몰아붙이는 과정을 통해 그 정신을 단련시켰습니다.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궂은 날씨에 밖으로 나가는 것을 망설이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면 저의 본능은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나가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인간적이라고 생각하며 피하는 일들을 저는 일부러 찾아 나섰습니다. 당신이 마감 기한이 정해진 프로젝트를 하기 싫다고 느낄 때 그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 상황에 규율을 부과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운동하기 싫다는 감정은 계산에 넣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규율은 당신의 감정을 압도하고 그 위에 군림합니다. 그것이 당신이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해야 할 원칙입니다. 당신의 길잡이는 감정이 아니라 규율이어야 합니다. 자기 규율이 있다면 당신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돈을 아끼고 열심히 일하고 현명하게 투자하는 규율은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낭비하지 않는 규율은 시간의 자유를 줄 것입니다. 꾸준히 운동하고 건강하게 먹는 규율은 육체의 자유를 선사할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이것은 제가 수없이 목격한 진리입니다. 당신의 삶의 자유를 원한다면 반드시 규율을 가져야만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소파에 누워 과자를 먹고 있다면 그 과자 봉지를 던져버리십시오. 팔굽혀펴기를 몇 개라도 하십시오. 턱걸이 기구를 사서 방문에 설치하고 매달리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하나도 하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매달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조금씩 강해지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실패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과거의 저처럼 난 역시 안 돼라고 자책하는 대신 나는 나 자신을 충분히 강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라고 다짐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새로운 사고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울감에 빠졌을 때, 힘든 시기를 겪을 때 당신 곁에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뇌뿐입니다. 당신은 인터넷 검색으로 인생의 진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혼자입니다. 당신의 뇌가 당신을 통제하게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뇌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를 명령해야 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뇌를 통제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도전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당신은 그 도전을 통해 반드시 더 나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도전을 맞이했을 때 당신은 더 준비된 모습일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매일 써 내려가는 한 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불편함은 벌이 아니라 내일의 승리를 써 내려갈 잉크입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이야기를